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 9월 평가원 채점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올해 9월 평가원 시험은 전체적으로 그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험 문제가 쉬웠고, 시험 문제가 쉬운 게 특정 한 영역만 시험 문제가 쉬운 게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 모든 영역에서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쉬웠어요. 시험이 쉽다 보니까 학생들이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감을 갖게 됐죠. 야, 나도 수능 잘 볼 수 있겠다. 수능 잘 볼 수 있겠다. 자칫하면은 수시에서 납치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수시에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이 정도의 대학은 정시로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이렇게 9월 평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냐 하면 9월 평가원이 결국은 수시 원서 접수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내가 9월 평가원 시험을 평상시보다 시험을 잘 보고 등급이 잘 나오고 표점이 잘 나오면 학생들은 이게 바로 수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은 수능에서 이 정도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수시의 원서 지원이 상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시의 원서 지원이 상향이 되고 수능은 어려워지고, 그러면 결국 수시 원서 지원에 실패하게 되고, 또 정시가 어려워지니까 정시에 실패하게 되면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재수로 가고 삼수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재수나 삼수를 선택하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는 6월에, 나는 9월에 실제 이 정도 성적을 맞았는데 모두 1등급을 맞았는데, 아니면 거의 만점 가까이 점수를 받았는데 실제 수능을 시험을 못 봐서 수능 성적이 낮아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은 6월, 9월 시험은 잘 봤는데 수능 시험을 못 보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운이 나빠서, 또 재수가 없어서, 또 준비가 안 돼서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재수나 삼수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9월 시험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너무 시험 문제가 출제가 쉽게 되어졌다라는 점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는 9월 수시 원서 접수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9월 시험이 쉽고 수능이 어려워지면 그 다음 연도에 자연스럽게 재수, 삼수생들이 양산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9월 시험이라는 시험이 실제 수능과 어느 정도는 비슷한 정도의 시험에서 난이도에서 출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시험의 난이도의 격차가 크게 발생이 되어지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 얼마나 시험 문제가 쉬웠느냐 봤더니 국어의 만점자가 무려 4,478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4,478명이면 의대 39곳의 선발 인원과 거의 맞는 인원이에요. 이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뽑혔다는 얘기고, 특히 영어 영역 같은 경우도 보면 1등급이 4%잖아요. 대략적으로는 4%, 5% 정도에서 비율이 나오고, 영어 영역이 쉬운 경우라 하더라도 7% 정도까지 나오는 사례들이 있지만, 영어 영역의 1등급이 무려 10.94%에 해당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난이도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물리 같은 경우도 만점자가 무려 13.7%, 13.7%나 만점자가 양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는 상당히 쉬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수학의 만점의 표점수가 136점이에요. 136점이라는 점수는 일반적으로 수학의 만점 표점이 보통 144점, 145점 이 정도로 유지하게 되어질 때, 수학의 만점의 표점이 136점이라고 하면 그만큼 수학이 쉬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쉬웠고, 이 136점일 때 표준점수 135점과 136점 구간 내에 속해 있는 학생들, 거의 만점을 맞은 학생의 숫자가 4,736명에 해당됩니다. 무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국어의 만점자가 4,478명, 그 다음에 수학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35점과 136점 구간 내에 속해져 있는 학생이 4,736명이었다는 점, 그 다음에 영어 영역 같은 경우 만점이 몇 점이다? 10.94%의 비율이라는 점을
얘기 말씀을 드리면 올해 9월 평가원은 사실상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서 9월 수시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대부분 다 상향 지원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실제 9월 정도의 수준에서 수능 시험이 출제가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9월의 결과가 수능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는 사실상 변별력을 확보해야만 되고 더군다나 이제 서울대 뿐만 아니라 그 상위 구간이라고 하는 의대나 약대, 치대와 같은 상위 구간에서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등급과 만점 간의 구간이 확대되어지지 않으면 점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9월 평가원처럼 수능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 수는 없어요. 이런 점들이 올해 수능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위험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표에서 보게 되어지는 내용들은 9월 모의평가 응시자의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얼마나 학생들이 늘었나 봤더니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학생 수로 따지면 11,745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졸업생은 1,200명, 그 다음에 재학생이 1,545명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학생 수가 증가되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체 인원은 아니죠. 그렇죠? 이건 9월 평가원의 인원이고 실제 수능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학생들이 응시되어지는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보통 9월에 들어오는 재수생의 비율이 전체의 재수생에서 60%를 보통 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수생의 비율 23.68%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올해 아무래도 재수생은 전년도에 35%였기 때문에 약 38% 정도까지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재수생이 증가한다는 점은 그만큼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요소일 수밖에 없고 또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국어 선택 과목별 응시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선택 과목별 응시 현황에서도 보면 국어 영역도 전년도에 비해서 11,789명이 증가가 되어졌고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보면 화법과 작문이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전년도에 58.6%에서 올해 61.8%로 증가가 되어졌고 언어와 매체는 전년도에는 41.4%에서 올해 38.2%이기 때문에 업무의 선택 비율은 줄고 그 다음에 화법의 선택 비율은 늘었고 인원도 보니까 화법은 19,310명이 증원이 되어졌고요. 언어와 매체는 7,521명이 감소가 되어진 점을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는 보면은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전체를 봤었을 때 비율의 차이는 없고 단지 인원 면에서 봤었을 때는 수학도 선택의 인원이 11,789명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사회문화 한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사탐에 대한 쏠림 현상이 커요. 과탐, 언에 대한 선택의 비율은 죽고 사탐 쪽으로 쏠리게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사탐이 표준 점수를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과탐보다 아무래도 과목 선택이 좀 쉽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히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과탐 1, 2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상위권 학생들이 아닌 경우, 다시 말하면 과탐으로 했었을 때 등급이 3등급 정도나 3등급 이하의 등급을 확보하게 되어지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탐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사탐을 선택하는 것이 등급 확보에 쉽다, 표준 점수를 따기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선택한 학생의 숫자가 65,224명이 증가가 되어졌죠. 전년도에 약 35만 2천 명이었고 올해는 41만 7천 명 정도 증가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탐의 쏠림 현상이 매우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특히 사탐을 선택하는 과목들은 2개 과목에 대부분 편중이 되죠. 생활과 윤리에서 13만 명 정도가 생활과 윤리를 선택을 했고요.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이 13만 9천 명이기 때문에 사회탐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개 과목이 있지만 이 과목들 중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에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고 모든 과목들이 선택 비율이 늘었지만 그 중에서 선택 비율이 감소한 거는 단지 세계사가 보는 것처럼 1,759명이 감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탐의 쏠림 현상이 매우 크다. 하지만 그 중에서 세계에서만 인원 감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과학탐구는 어떤지를 보시게 되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과탐이 전체적으로 선택한 학생의 숫자가 전년도 대비 42,619명이 감소가 되어졌는데 이 42,619명이 대부분 원과목의 선택에서 감소했고 투과목은 오히려 늘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물리 1이 전년도에 비해서 4,419명이 감소가 되어졌고 화학원은 무려 12,963명, 그 다음에 생명과학도 16,172명,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 12,869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화학원의 선택의 비율이 큰 폭에서 감소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과탐 원과목은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선택하는 학생의 숫자가 줄었어요. 그만큼 어디를 갔다고 볼 수 있냐면 결국은 사탐으로 이동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투과목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대부분 다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리 2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1,084명이 증가가 되어졌고 화학 2도 1,348명, 그 다음에 생명과학 2는 1,152명, 지구과학 2는 80명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투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전년도에서 특히 투과목의 표점이 워낙 높다 보니까 투과목과 원과목의 선택에 따라서 표점 차이가 워낙 크게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수시와 정시에서 투과목의 선택에 대해서 가산점이 주는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투과목을 선택을 하는 것이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과목별 등급급은 표준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영역을 보고 계시는데 2024학년도 9월과 2025학년도 9월을 한번 동일하게 평가해 보면 올해 9월이 얼마나 시험 문제가 쉬웠는지를 평가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9월의 만점이 국어 영역이 142점, 1등급이 130점이에요. 그러니까 12점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올해 2025년도 9월은 만점이 129점, 1등급이 126점이니까 만점과 그 다음에 1등급의 점수 차이가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등급과 만점이 간격이 좁으면 1등급과 만점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 결국 1등급과 만점 사이에서는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약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의대가 존재하는 구간이 바로 1등급과 만점의 구간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고 상위권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점과 1등급의 간격이 좁으면 결국은 정시 지원이 불가능해요. 결국은 뭐냐면 9월 시험이 쉬웠으니까 나는 9월 시험을 잘 봤으니까 수능도 잘 봐 쓰고 있어. 당연히 잘 보기를 바라지만 9월 평가원의 어떤 이런 그 시험의 난이도가 실제 수능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능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올해 9월 평가원이 사실상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영역도 한번 보시게 되면 수학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만점이 144점이고 1등급이 135점이기 때문에 점수로 봤었을 때 약 9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올해는 1등급을 만점의 점수가 136점이고 그 다음에 1등급이 130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36점과 135점 이 사이에 거의 4,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들은 결국은 9월 평가원은 그냥 평가원일 뿐이다. 모의고사일 뿐이다. 이게 실제 수능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영어 영역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영어 영역도 전년도에는 1등급이 4.37%였는데 올해는 10.94%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평가원을 보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또 이 입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9월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르지 못하다. 9월 평가원이 말 그대로 학생들이 실제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어느 정도로 가름하는 시험이 되어야 실제 학생들이 수시 원서 지원을 하게 될 때 본인의 적정 지점을 판단하고 원서를 쓸 수 있을 거고 또 이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9월 평가원 시험이 쉽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기대를 갖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수시가 상향 지원이 되게 되고 수능이 어려워지면 수시에서 불합격하게 되고 또 정시에서 원하지 않는 점수를 받아들게 되면 이 정시와 9월 평가원을 비교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다음 연도
재수나 삼수로 넘어갈 수 있는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급 구분 표준 점수 국어 영역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2025년도 9월 평가원이 전년도 2024년도 9월 평가원과 또는 2024학년도 수능과 얼마나 만점 1등급, 2등급, 3등급의 표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 2025년도 9월 평가원 만점이 129점이에요. 그리고 1등급이 126점이죠. 전년도가 142점, 130점. 그 다음에 전년도 수능이 150점, 133점이라고 생각하면 보시는 것처럼 수능이 만점이 150점에 1등급이 133점이기 때문에 물론 전년도의 국어 영역은 아주 어려웠고 특히 2024년도 수능은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전년도 수능보다는 다소 쉬워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지만 그 쉬워진다는 게 야 진짜 쉽다 이런 수능은 아니에요. 약간의 표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전년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표점이 150점에서 133점이니까 점수가 17점 간격이나 벌어지는 거예요. 1등급과 만점의 간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져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정시에서는 1등급 위의 상위 구간에 서울대뿐만 아니라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의학계열 전체가 다 1등급과 만점의 구간 내에 분포되어져 있다는 점, 그만큼 1등급과 만점의 간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시에서는 이런 점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수학 영역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5년도 9월 평가원의 만점이 136점, 그 다음에 1등급이 130점이기 때문에 점수 간격이 6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36점과 135점 사이에 4,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분포가 되어져 있죠. 하지만 전년도 수능을 보면 만점이 148점, 그 다음에 1등급이 133점이기 때문에 결국에 1등급과 만점의 간격이 확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특히 이제 올해 재수생이 약 16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이 인원은 전년도보다 더 많은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1등급, 2등급, 만점의 간격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만점과 1등급과 2등급 간격이.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첫 번째는 1등급과 2등급의 간격이 결국은 수능 최저 충족의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1등급과 만점의 구간이 바로 서울대와 의학계열이 밀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의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년도가 워낙 불수능이다 보니까 올해 수능은 다소 좀 쉬워지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2025 정시 추가 합격 컨설팅을 저희가 10월 10일서부터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하고 100명에 한하여 예약 접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특히 올해 이제 정시 지원이 참 어려운 점들은 뭐냐면 의대 지원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전년도의 데이터에 기반한 원서 지원이 무력화되어졌다는 점이죠. 의대가 전체적으로 약 1,500명 정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요. 그럼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야 이게 의대 정원 늘어났으니까 의대만 늘어나는 거니까 다른 데의 구간에는 아무 영향 없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올해 수시 원서 지원의 결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뿐만 아니라 약대나 다른 모든 구간에서도 정원이 크게 늘었어요. 지원 인원이 대량으로 몰렸고 상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렸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의대 정원이 대량으로 늘어나고 의학 계열의 학생들이 많이 쏠리고 상위권 대학으로 많이 쏠리게 되어지면 전년도의 데이터 기반한 원서 지원이 무력화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2025학년도의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정시에서도 의대 정원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의대 지역인재 전형이 많이 확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 증원 또 수시에서 의대 증원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정시와 전체적인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입시의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 지원, 여러분들이 정시에 원서를 쓸 때는 대부분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를 쓰잖아요. 전년도 입결이 얼마다, 전년도 입결이 얼마다, 합격 가능성이 얼마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원서를 쓰지만 사실상 올해 입시는 완전히 다른 입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를 쓸 수가 없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입시의 컨설팅, 특히 정시 같은 경우는 AI나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는 원서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AI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원서 지원은 뭐냐면 동일한 성적대의 학생들을 한 구간에 다 몰아넣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어지죠.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 우리가 추석 때 티맵 논두렁 사건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학생 티맵 논두렁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동일한 구간에 그 목적지를 설정했었을 때 티맵에서 가장 가까운 근거리를 제시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대량으로 몰리다 보니까 비슷한 분들을 가장 가까운 근거리로 논두렁으로 다 몰았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량으로 지체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어졌는데, 결국 대학 입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하죠. 왜 심각하느냐면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없는 원서 지원에서 AI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원서 지원을 하다 보면 동일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같은 구간에 다 갇히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결국 입시는 데이터나 그 데이터를 뛰어넘는, 데이터를 예측을 뛰어넘는 추가 학력에 대한 학습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정시 추가 학력 컨설팅을 10월 10일서부터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일정을 확인해서 일정을 정하도록 할 거고, 혹시라도 예약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수시 합격하시거나 아니면 정시에서 뭐 어떤 결과가 나왔었을 때 취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약금을 다 돌려드리고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남은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이제 정시에 대한 준비도 하시고 또 수시의 면접에 대한 대비도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